네, 요즘은 저출산 대신에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여선의 출산이라는 문제로 극한하지 않겠다. 아마 이런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구 감소는 출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고령화의 문제, 또 인구 유출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밥상머리 토크는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관련해서 해법을 한번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권성주 국제정치학 박사 그리고 이하린 변호사 두 분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박민석 민주당 소속이시죠? CEO 나오셨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출산율 꼴찌다. 이거 참 전국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 의원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그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65세 이상 노인층하고 그리고 네. 이제 20대부터 39세까지 이제 여성들의 인구 비율로 해서 네. 이제 산출한 수치인데요. 65세 이상의 노인과 젊은 여성들과를 숫자를 비교한 거군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지방 소멸과 착안해서 이제 지표를 만든 건데 네. 이 지표에 따르면 이제 작년 말 네.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산이 0.74로요. 네네. 특광역시 중에 가장 낮은 수치고요. 그 소멸 위험이 가장 높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도농 지역인 네. 예, 경상남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부산 지역 내에서도 이게 좀 편차가 있습니까? 기초단체를 놓고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동구, 영도구, 중구가 이제 그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섰고요. 구도심이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강서구를 제외하고 네. 모든 구가 이제 소멸 위험 단계에 있습니다. 부산 그리고 또 이제- 전역이 문제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네. 이 상태로 이제 인구가 계속 그 감소하면서 이제 네. 2030년이 되면 네. 부산에 206개 읍면동 중에요. 네. 영도의 신선동이라든지 아하. 남부민동 네. 그리고 이제 동네 복천동 네. 이런 곳처럼 이제 42개 동이 네. 인구가 0명이 될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아하, 예. 실제로 이제 대도시일수록 그 네. 인구가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되는 그런 배경 원인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네. 단순하게 네. 전망치대로 그 도시가 전체가 0이 되거나 그런 일은 아마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네. 부산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이 도시의 핵심 주축 연령대를 구성하는 네. 15세에서 39세까지 이 청년층의 연령들의 세대들이 네.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운 네. 20%가량이 이 부산에서 줄었습니다. 엄청 줄었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이유가 이 최근 10년 동안에 이 혼인 건수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또 비례해서 네. 이 출생 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방금 저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혼인과 출산 그래프가 거의 판박이처럼 같이 움직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뭐 지금 부산시에서도 뭐 선남 선녀 맞선 보기 프로그램도 제가 본 것 같고요. 뭐 보육 보조금 그리고 아이 돌봄 이런 대책들도 계속 내놨다는데 이거 결국 이런 대책들이 변호사님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보죠? 네, 결혼을 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한 네. 가지가 이제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청년층을 결혼시킨다 또는 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네. 현금성으로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아마도 실질적으로 출생률 증가로는 이어지지 네. 않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돈 문제, 네, 집 그렇겠죠. 문제거든요. 그래서 박 의원께서 신혼부부 집 문제, 이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예. 일단 집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고 또 대출 부담이 좀 줄어들면 이 결혼한 청년들이 많아질 거고 또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도 생기지 않겠는가. 막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2017년 기준으로 네. 볼 때 이제 부산의 신혼부부의 약 40%가 1억 정도의 빚을 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출발합니다. 그런 자료가 있군요. 예,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주거 형태에 따라서 네. 이제 출생아 수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뭐 또 그리고 이제 외벌이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네. 아이를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그 신혼부부의 주택 네. 제공하는 정책 이 부분이 이 출생 부분뿐만 아니고요. 네. 이 노인 분권에 관련된 문제에도 연관이 됩니다. 아하. 이 네. 대한민국의 약간 독특한 문화죠. 이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을 할 때 네. 보통 이제 부모들이 조금씩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네. 다른 어떤 대안이 마련된다면 아하. 이것은 부모 세대들의 어떤 노인 빈곤 문제, 노후 대책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그렇네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집 마련이 또 어르신들 노후 대책 문제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어르신들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또 되니까는요.
자, 그러면 이 신혼부부 주거 문제 부산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예, 일단 뭐 저출산의 핵심 문제는 주거 문제다라는 예. 관점을 가지고요. 예, 출산과 직접 관련돼 있는 네. 신혼부부에 대한 그 주거 지원을 대폭적으로 이제 해야 합니다. 네. 이제 뭐 아직 계획이긴 하지만 그 2020년까지 해서 이제 총 한 1,000억 원 정도를 네. 신혼부부 이제 전세 자금, 그 주택 구입 당장 내년이다,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사업들 지금 추진 계획 중이고요. 네. 어쨌든 그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그리고 출생에 네. 그 걸림돌이 되는 이 주택 네. 문제만큼은 이제 부산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반적인 초점을 맞춰서 예산 편성까지도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정책들이 꼭 펼쳐져야 된다고 네. 봅니다. 연간 1,000억 원이면 5년만 해도 지금 5,000억 원이 되는데 적지 않은 예산 네. 규모인데요. 이게 마련이 가능할까요? 예, 일단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예, 저출산에 대한 뭐 인식 부분들도 이제 배경이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 출산 장려 기금을 통해서 이제 그 출산 장려금 그리고 네. 이제 둘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입학금을 지원해줬던 예산들에 대한 부분을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출산 장려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게 82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제 있네요. 네. 있는 상태고 그리고 매년 한 100억 정도씩 축적을 하고 있는데 이 돈만 합쳐도 이제 대략 1,000억 원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개념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소모성이나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예산을 계속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해결했을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네. 또 이제 새로운 정책을 또 펼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일단 내놓으신 안은 그러면 그 부산 지역에서 결혼하는 그리고 지역에 거주할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무이자로 1억 원을 빌려주고 그리고 7년 동안 상환입니까? 아니면 7년 후에 상환이 되는 겁니까? 일단 7년 후에 상환인데 네. 뭐 예를 들면 아이를 놓았을 경우에는 이제 그 3년을 연장해 주는 아하. 방식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이제 지원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조정을 하면 충분히 네.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이게 그러면 1,000억 정도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00쌍 정도가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텐데 한 해 부산에서 결혼하는 뭐 이 결혼 부부 수는 뭐 이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대략 한 해에 15,000쌍 정도가 결혼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 한 1,000쌍 정도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룰을 어떻게 정확하게 만드느냐에 네. 따라서 이게 이제 효과성을 네.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종의 그 결혼을 장려하는 그 뭐라 그럽니까 마중물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또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권 박사님?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뭐 가까운 일본이나 또 뭐 외국이나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먼저 유럽의 상황을 네. 보면은요, 이 1유로 주택 정책이라고 해서 1,300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 1,300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 네. 이 그 주택을 제공을 하는 아, 그래요? 그런 네. 정책이 있는데요. 이건 이탈리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1유로에 제공을 하긴 하지만 네. 그 다음에 그것을 보수를 하고 개보수를 해서 네.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자기 비용으로 네.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을이 유령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고요. 부산에도 빈집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잘 활용하는 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 결혼하는 여성에게 네. 이 3만 유로 우리나라 돈 약 4천만 원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2명의 자녀를 낳으면 네. 1만 유로를 면제를 해주고요. 아. 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으면 전액 면제를 해주는 재밌습니다. 약간 조건식 대출인데요. 예. 네, 그렇게 면제를 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네. 이 제도들을 보면 이 도시가 유령화되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가 유령화되는 그런 고민을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도시의 유령화, 네.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을 네. 방지하기 위해서 그 빈집들을 어떤 여관, 이 료관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도시 자체를 살리려고 하는 네. 네, 그런 제도들을 일찌감치 고민을 해온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 1억 원 무이자 대출 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같이 좀 제출되고 같이 논의되는 그런 장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 부산시 의회에서 이 안이 실제로 통과될
수 있습니까? 현실성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시에서는 예산 규모 때문에 약간 난색을 표하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주거가 저출산의 핵심이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네. 이제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죠. 동의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네. 신혼부부 이제 주택 자금 관련해서 지금 3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까지도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영 엉뚱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정책은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만들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겁니다. 어쨌든 반드시 이제 2020년부터는 네.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저출산에 대한 네. 해결하겠다는 부산시 확고한 의지를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봐야 되겠고요. 뭐 이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도의회에서 있었다면서요? 네네.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일 경남 도의회에서 이런 네. 지적들이 있었고요. 아하, 그리고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내놓으셨습니다. 경남도와 저출생 정책은 다양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에 추진되었던 사업과 다른 실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끌어다 놓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출산 장려금과 같은 현금복지, 현금 직업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가임기에 있는 젊은 남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먹고 살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만드느냐가 저출생 문제의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병수 지사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또 그런 것들이 마중물이 돼서 정말 지역에서 또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또 거기서 결혼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빨리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 의원 고맙습니다. 10여 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돼서 19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던 남성이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생에 한 번 있기도 힘든 로또 1등 당첨, 이 어마어마한 행운의 주인공이 어쩌다가 좀 도둑이 됐을까요? 네, 사건의 주인공은 2006년에 26살의 나이에 로또금, 그것도 자그마치 19억 원에 당첨된 네, 아이고 20대 됐네요. 네, 행운 남성입니다. 음. 그런데 억대 부자로 폼을 잡은 기간이 네. 불과 1년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 다 어쩌고 이게 좀도둑입니까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이 남성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네. 어느덧 39에 청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수법은 이런 식입니다. 네. 이 큰 술집에 들어가서 네. 그 아르바이트 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네. 나 이 옆골목에 있는 무슨 오락실 주인이다. 너네 사장이랑 내가 친구다. 네. 오늘 밤 단체 예약을 한 손님들이 있으니 그 사무실에 가서 먼저 네. 선금을 좀 받아와라. 네. 이렇게 시킨답니다. 그리고 나서 너네들이 내가 뭘 믿고 맡기느냐. 네. 그래서 시계나 어떤 금속류를 맡기고 가라. 그리고 선불금 받아와라. 이렇게 네. 시키고는 그 네. 팔찌, 시계, 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그 기금속 받았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 대구 등을 오가면서 이 모두 16군데의 술집에서 총 3,6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당첨금이 19억인데 그 돈 다 어째고 이런 사기를 치고 다녔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 개인 택시도 사드리고 네. 그리고 형님께는 또 가게도 차려드렸다고 합니다. 그건 좋았네요. 네. 그러다가 주변의 유혹에 빠져서 도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카지노에 드나든 지 1년 만에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탕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편의점, 금은방, 식당 이런 데를 이제 드나들면서 네. 계속 돈을 훔쳤고 또 여러 차례 구속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남자 내가 절도범이 된 건 로또에 당첨됐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단지 이제 로또로 인해서 주위에서도 말이 많으니까 자기도 나름 힘들었던 그런 범인이었고 그로 인해서 일정한 직업을 못 갖다 보니까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범행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행운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잡혔다고 그러는가요? 이 로또가 당첨이 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나 로또 맞았어요 이런 거를 좀 떠벌리고 다닌다 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 피해를 당한 어떤 식당 주인 그리고 네. 식당 주인의 어떤 증언 그리고 CCTV 자료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네. 이 남성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택시를 수배를 했는데 아하. 이 택시 기사님이 네. 어떠한 남성이 자기가 로또를 맞았다더라. 손님이 네. 승객을 태웠는데 네, 그 그런 얘기를 했네요. 하더라. 네. 그리고 그 남성이 경남이 어떠한 도시에 살더라. 아하. 이런 증언들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실에 위반을 해서 이 조사를 한 끝에 검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5월 14일쯤에 마산 중부서에서 피의자를 발견을 해서 검거를 했고 지명수배된 순서대로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먼저 이제 수배됐던 관서에서 구속을 시켜놨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연제경찰서에서 접견 조사를 해서 총 16건에 대한 범행 일체를 다 자백받고 확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로또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 이거는 비겁한 변명인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로또가 어떤 네.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양산에서 네. 50대 남성이 무려 40억 원치의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이 그로부터 어머니하고 연락을 끊게 됐고요. 네. 이 70대 어머니가 이 아들을 찾아달라는 피켓 시위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기억납니다. 했답니다. 그때 언론에 회자됐었죠. 네. 그리고 지난해 3월에는 이 당첨된 친구의 네. 로또를 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네, 경찰에 검거된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누구나에게 행운이 오는 건 아니지만 또 그 행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로또가 남긴 교훈 오늘 밥상머리 토크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